안녕하세요. 띵커블의 정태준입니다. 오늘은 이제 띵커블 IoT 키트가 어떻게 동작하는지에 대해서 이제 개괄적인 이해를 하는 교육을 준비를 했습니다. 실제 여러분들이 실험을 하고 센서의 데이터를 측정해서 뭐 그래프를 본다든가 분석하는 데에는 이 키트를 이해할 필요는 없지만 키트의 동작을 알고 있으면 IoT 자체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 이 IoT 프로그래밍을 하고 싶은 분들한테는 이 키트를 이해하는 것들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준비한 교육입니다. 예. 첫 번째로는 BBKMGT에 대해서 배울 거고요. 그 다음에 많이 얘기하는 아두이노 우노라는 보드와 ESP8266, 저희 띵커블 IoT 키트에서 사용하는 ESP8266이라는 CPU, 그리고 PC가 어떻게 다른지를 좀 살펴볼 거고요. 그 다음에 오머니 법칙이죠. 전류 전압에 대해서 이 띵커블 IoT 키트를 이해하기 위해서 필요한 기본적인 것들을 살펴볼 거고요. 그 다음에 디지털, 아날로그, I2C 시리얼이 띵커블 IoT 키트에서 어떤 식으로 동작하는지를 앞에서 배운 오모의 법칙을 기반으로 해서 간략하게 살펴볼 것입니다. BBKMGT라고 제가 제목을 적었는데요. 이렇게 적은 이유가 일단 봅시다. 비트라고 하면 우리는 비트의 시대에 살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0이나 1, 하나를 되는 컴퓨터의 최소 정보 단위가 바로 비트죠. 이렇게 해서 전등 비슷한 거랑 있다고 생각하면 여기에 0이 들어갈 수도 있고 1이 들어갈 수도 있죠. 이게 비트이고요. 어, 보통 이제 바이트 단위를 많이 쓰는데 바이트 단위는 뭐냐? 비트가 8개 묶여 있는 겁니다. 이런 식의 되어 있는 것들이 8개 이렇게 있죠. 그래서 0이 들어갈 수도 있고 1이 들어갈 수도 있고 뭐 0에서 이게 이지수 숫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기본 단위는 사실 최소 단위 비트인데 보통 바이트 단위로 많이 처리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킬로라고 하면은 이게 그리스어로 천이란 뜻이죠. 그래서 10의 3승이 되는 거고요. 동영상 이제 메가는 뭐냐면은 거기에 다시 또 천을 곱한 10의 6승이고요. 기가는 10의 9승입니다. 테라는 거기다 다시 또 천을 곱한 10의 12승이고요. 보통 요즘 하드디스크들 SSD로 사면 1TB 이렇게 많이 사시잖아요. 그래서 단위가 10의 12승 감이 잘 안 오죠. 이 정도 크기이고요. 어, 그런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게 뭐냐면 10의 3승을 제가 1000이라고 그랬는데 컴퓨터에서 는 10의 3승, 10진수를 안 쓰고 2진수로 이렇게 표현을 하다 보니까 2의 10승을 킬로라고 많이 사용을 합니다. 2의 10승은 뭐냐면 1024예요. 그러면 1000과 1024의 차이가 발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 몇 년, 얼마 안 됐어요. 그래서 컴퓨터에서는 이 바이트를 막 혼용해서 썼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드디스크 살 때는 1TB 할 때는 10의 10진수, 10의 12승 바이트를 저장할 수 있는 SSD를 사는 건데 컴퓨터에서 이 용량을 표시할 때는 1024, 2의 10승으로 나타내고 킬로는 그렇고 메가는 2의 20승, 기가는 2의 30승, 2의 40승으로 나타내다 보니까 이런 거기 차이가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1테라 하드를 샀는데 컴퓨터 인식해 보니까 930GB 밖에 안 나왔다. 왜? TB 바이트, DB 바이트로 이렇게 표시를 하게 되면 1테라가 930GB 정도밖에 안 돼요. 1테라바이트가.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 아직까지 익숙하지 않는데요. 발음이 컴퓨터에서는 이런 식으로 나타낸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올바른 표기법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음, 꼭 기억했던 거는 0, 1 이렇게 하나인 거는 비트인데 이게 8개 단위로 사용한다. 기억하시면 좋을 거고 나머지는 여기 좀 승으로 되는데 컴퓨터 쪽에서는 킬로바이트라고 하는 게 1024를 나타내서 2의 10승을 나타내고 2의 20승, 30승 이렇게 한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 여기 K는 이 표준 단위에서는 대문자를 안 쓰고 소문자로 사용합니다. 킬로를 소문자 K를 사용하는 이유가 대문자 K가 다른 의미가 있어요. 바로 켈빈 온도라고 해가지고 절대
그 온도 단위, 그러니까 이상적인 기체가 있는데 이 기체가 온도가 최저로 내려가면 부피가 점점 줄어서 부피가 완전히 사라져 버리는, 부피가 0이 돼 버리는 영하 273도인가요? 예, 그때를 0도로 하는 단위가 있어서 이 켈빈 온도 때문에 킬로바이트는 소문자 K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실생활에서 한번 응용을 한번 해보죠. 우리가 SSD 요즘 1TB가 예, 대충 한 150달러, 100달러에서 150달러 정도 하는데요. 1TB는 10에 12승 바이트고요. 예. 10에 12승 바이트입니다. 근데 실제 이거를 컴퓨터 하드디스크로 확인을 하다 보면은 2의 10승, 2의 20승 쓰니까 이거를 기가바이트로 나타내면은 10의 꺽쇠가 이게 승을 이렇게 한 줄에 표시하기 위해서 많이 쓰고 있고요. 기가바이트로 나타내면 2의 30승입니다. 이렇게 해서 나눠주면은 이게 1테라바이트가 몇 기비바이트가 되는지를 보여지겠죠. 이렇게 하면 계산을 한번 해볼까요? 계산기가, 예, 제가 좋아하는 계산기가 크롬 브라우저인데요. 예, 우리가 계산해야 될 게, 예, 보면, 예, 10에 12승 나누기 2의 30승을 하면 931.32 정도 되죠. 즉, 931 기비바이트로 931.32 기비바이트로 되게 됩니다. 그래서 제 하드디스크 중에 지금 사용하고 있는 하드디스크 중에 하나가 1TB SSD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대충 930GB로 표시하죠. 나는 1TB 샀는데 930GB로 보여지는 걸 확인을 했습니다. 실생활의 응용을 한번, 요게 첫 번째고요. 하드디스크 용량 이렇게. 이거 두 번째로 이제 여러분이 인터넷 회사에서 너 인터넷 속도 얼마야 이렇게 물으면은 100 메가 bps입니다. 그리고 좀 더 이제 돈을 몇천 원 더 내면 500메가 bps, 그 다음에는 1기가 bps, 이렇게 제일 비싼 건 이렇게 되는데요. 이게 최고 속도가 이렇게 된다는 건데 여기에 함정이 숨어 있는 게 b가 소문자 b입니다. 즉 바이트가 아니라 여기서 비트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이 500메가 bps짜리 인터넷 회선을 쓴다라고 하면 바이트로는 500에다가 8을 나누니까 제 계산이 안 되네요. 계산기를 다시 한번 띄워 봅시다. 500 나누기 8을 하면 62.5 62.5 메가바이트 퍼 세컨드가 됩니다. 즉 여러분이 인터넷 뭐 KT나 SKT, LG 이런 데에서 500mbps짜리 인터넷 회선을 쓴다라면은 1초에 최대 62.5메가 정도의 용량을 보낼 수 있습니다. 실제로는 한 반 정도 속도 난다면은 인터넷 속도 측정해 보면 30 정도 메가바이트 정도만 나오면 잘 나오는 거겠죠. 하지만 이런 차이가 있다. 그래서 하드디스크를 파는 사람들과 인터넷 통신회사 사람들은 사실은 이 BPS 속임수, 그 다음에 1024가 1000이 돼버리는 걸로 해가지고 용량들을 부풀리려고 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단위를 알고 있으면 좀 도움이 될 거고요. 이런 얘기를 제가 왜 길게 했냐 하면은 바로 요걸 설명드리기 위함입니다. 일단 저희가 사용하는 띵커블에서 사용하는 게 ESP8266이라는 CPU를 사용하고 있고요. 키트 보시면은 여기 맨 밑에 쪽에 있는 요 지금 스티커 붙어 있는 요 보드가 바로 ESP8266
보드를 CPU를 사용해서 위모스라는 곳에서 만든 레이아웃으로 되어 있는 보드입니다. 그래서 요걸 사용을 하고 있어서 일단은 얘는 32비트입니다. 근데 요즘 우리가 사용하는 거는 64비트 CPU를 사용을 하고 있죠. 아두이노 우노 같은 경우에는 나온 지 거의 지금 거의 한 18년 이렇게 되고 있는데 얘는 8비트입니다. 8비트라서 비트 배우셨죠? 8칸. 기본적인 단위가 8칸으로 되어 있어서 0101 들어가니까 이걸로 만약 정수를 나타낸다고 하면 다 들어가면 0이고 그 다음에 전부 다 1이 되면은 나타내는 숫자 생각해 보면 0에서부터 2의 8승 빼기 1이겠죠. 즉 계산해 보면은 255 정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인 8비트 연산에서는 0에서부터 255 단위 숫자로 연산을 하고 있고요. 32비트라고 하면은 정수를 나타낸다고 하면은 2의 32승 빼기 1. 꽤 큰 수죠. 64비트는 정수를 나타낸다면 2의 64 빼기 1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게 이제 CPU의 기본적인 단위이고요. 아두이노 우노에서는 사실은 정수 같은 경우에 2바이트를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2의 16 빼기 1 언사인드로 하게 되면 2의 16승 빼기 1 정도 숫자까지 가능을 합니다. 그래서 PC 같은 경우에 한꺼번에 길이가 64개 비트가 되는 그런 큰 것들이 CPU 내부적으로 동작하기 때문에 아주 큰 수도 빠르게 동작할 수 계산할 수 있고요. ESP82면 32비트 정도밖에 안 되고 아두이노는 8비트라서 참 많이 답답합니다. 쓰다 보면은 답답한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이게 1초에 몇 번 연산하냐는 이제 헤르츠 단위로 많이 얘기를 하는데요. 일단 단위 자체가 다르죠. PC 같은 경우 요즘 8, 9GHz까지 이렇게 좋은 CPU들은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1로 가버리면 100배죠. 여기는 4배고요. 클럭 자체를 보면은 PC가 한 100배는 빠른 상황이고요. 32비트고. 그 다음에 PC 같은 경우 요즘 이게 코어가 한 개가 아니죠. 뭐 좀 좋은 거는 16개. CPU가 컴퓨터 한 대에 CPU가 16개까지 들어가 버린. 그래서 성능 차이가 무척 많이 나는 상황이고요. 이게 이제 CPU 쪽에서 살펴본 거고 램 쪽에서 살펴보면은 제가 예, 보통 이제 PC 같은 경우에는 4메가 맞나요? 예. 그다음 8메가, 32메가 이런 식으로 램을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고요. 여기서 램은 뭐냐면은 그 CPU가 연산을 할 때 사용하는 주 기억 장치입니다. 다시 말해서 CPU가 사실은 다이렉트로 뭐 어떤 변수나 이런 데이터를 저장하는 것들이 램이고요. 하드디스크나 SSD 같은 거는 보조 기억 장치라고 얘기를 합니다. 보통 시험에 많이 나오는 문제죠. 그래서 이런 단위를 쓰는데 ESP8266은 80kB예요. 용량 느껴지시죠? 거의 이것도 100배 이상 차이가 나는데요. 80kB라는 거는 뭐 좀 작아 보이시지만 PC에 비해서 작아 보이시지만 제가 처음에 코딩을 시작한 게 아두이노거든요. 얘는 2kB예요. 키로가 1024 키비바이트라고 보면은 1024라고 하면은 1024 곱하기 2잖아요. 즉 보통 문자 하나가 1바이트를 차지하는데요. 문자 한 2048개 정도 해버리면 메모리가 꽉 차버리는 그런 용량이 진짜 답답합니다. 실제 코딩을 하다 보면 아두이노에서 조금만 코딩을 좀 많이 하면 좀 해서 변수를 좀 많이 쓰면은 이 메모리가 풀이 나는 가득 차버리는 문제가 있고요. 그래서 ESP8266으로 오니까 메모리가 40배나 늘어서 너무 좋아했는데 요즘 좀 하다 보니까 이 메모리가 약간 부담이 되어 있는 상황이긴 하고요. 80kB라고 하지만 여러분 홈페이지 주소 지금 띵커블 쪽에서도 이렇게 구글 서버로 보는데 HTTPS가 붙어요. S가 SSL이라는 이 통신 데이터를 암호화해서 보내는데요. 이 암호화 라이브러리가 차지하는 게 20kB나 됩니다. 80kB에 20kB는 얘가 쓰는 거죠. 그래서 지금 60kB 가지고 이제 나머지 쓰고 있는데 좀 답답함을 느낄 거고요. 예. 다음으로 PC는 이제 뭐 하드디스크는 적으면 32GB 참 답답할 거고요. 저 같은 경우 1TB 정도에다가 뭐 SSD 몇 개, 2TB 이렇게 해서 섞어서 쓰고 있고요.
찾아보니까 그 SSD 말고 하드디스크로 제일 큰 거 찾아보니까 요즘 팔리는 것 중에 제일 큰 게 18TB까지 있더라고요. 예, 이런 상황입니다. ESP8266은 이 안에 4MB의 플래시 메모리가 들어가 있어요. 4MB인데 실제적으로 사용하는 거는 1MB밖에 안 됩니다. 즉 ESP8266 CPU 자체가 이 어드레스라고 해서 접근할 수 있는 메모리 번지 자체가 1메가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4메가 중에 1메가 쓰고 있고요. 나머지 1메가는 뭐냐면은 프로그램이 그러니까 저번 시간에 배웠듯이 소스 코드가 있어서 이거 컴파일해서 업로드할 때 이 프로그램 크기가 1메가 정도밖에 안 되고요. 제가 그 띵커블 IoT 코어 같은 게 600KB 정도 됐었죠. 그래서 한 400KB 정도 남아 있고요. 그러면 4메가 중에서 1메가 쓰고 있으면 1메가는 뭘 쓸까? 2MB.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요. 여기는 OTA라고 해가지고 여러분한테 교육할 때 설명은 안 드렸는데 띵커블 IoT 키트를 와이파이가 연결된 상태에서 7초 이상 계속 버튼을 길게 누르고 있으면은 인터넷 서버 연결해가지고 이 IoT 코어 프로그램의 새 버전이 있으면 그것들을 다운로드 받습니다. 다운로드 받아서 이 1메가에 쭉 저장을 해놓고 다운로드가 다 되면은 껐다 켜지면서 이게 이쪽으로 올라가게 되는 거죠. 오버 더 에어 업데이트, 업로드 뭐 이런 기능에 사용을 합니다. 실제적으로 뭐 가전제품이라든지 이런 것들 펌웨어라고 불리는 업데이트들이 바로 이렇게 인터넷 통한 업데이트들이 요 방식과 비슷하고요. 2MB 이제 남는 여기는 뭐에 사용을 하냐면 하드디스크처럼 저장 용도로 사용을 합니다. 여러분이 띵커블 IoT 키트를 가지고 와이파이 연결됐다 와이파이 끊겨버리면 그 센서 측정한 데이터가 예를 1분에 한 번씩 측정하기로 했으면은 그 데이터를 와이파이 안 되네 업데이트 안 되네 그러면 업데이트를 안 하는 게 못하죠. 못하는데 그걸 버리지 않고 여기 2MB에 차곡차곡 정리를 합니다. 2MB 얼마 안 될 것 같죠. 한번 계산을 해볼까요? 여러분이 예를 들어 조도 한번 단순하게 조도를 한번 예를 들게 조도 앞에 이제 시간을 나타내는 데이터가 4바이트예요. 그 다음에 조도 자체는 2의 32 빼기 바이트로는 어떻게 될까요? 32비트가 4파이 32 4바이트죠. 그래서 8바이트면은 시간과 조도 하나가 8입니다. 8바이트를 차지합니다. 여기가 2MB라고 하니까요. 2MB는 어떻게 돼요? 8바이트죠. 그러면은 계산해 볼게요. 8바이트이고요. 1분에 한 번씩 저장을 한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1시간은 60분이고요. 하루는 24시간이죠. 그러면 하루 동안 그래서 조도를 저장을 하면 11520 바이트가 돼요. 11520 바이트가 돼요. 그런데 2MB는 얼마예요? 2 곱하기 1024 메가잖아요. 그러면 메가 이렇게 하면 킬로바이트가 되고 1024를 곱해야지 이제 바이트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거 나눠보면 며칠 동안 할 수 있는지 나오겠죠. 2 곱하기 1024 곱하기 1024 나누기 182가 나옵니다. 즉 이렇게 해보면 182 조도 데이터만 저장한다고 했을 때 이 2메가 가지고 182일 동안 저장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ESP8266 말고 아두이노 우노를 한번 볼게요. 디스크가 32KB예요. 즉
컴파일 되어 있는 프로그램 자체를 이쪽으로 업로드를 하면 최대 32KB가 되죠. 지금 띵커블이 600KB 정도 되니까 안 될 거고요. 대충 제가 사용해 보니까 액정 화면 이렇게 지금 12864 이거를 하게 되면 거의 다 사용을 하는 상태. 거기서 뭐 SD 메모리 카드를 위한 드라이버까지 붙이면 거의 메모리가 다 써버려 가지고 다른 센서 붙이기 힘든 정도이고요. 이게 몇 배나 되는지 계산하려면 4 곱하기 1024 하면 예, 메가가 이제 키로로 됐죠. 여기다 32 나눠보면 대충 아시겠죠. 그래서 아두이노 우노보다 ESP8266은 대충 제 느낌, 램이 저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어서 한 40배 정도는 빠른 거고, 이쪽에서 이쪽은 거의 1000배 이상, 뭐 1000배 이상 빠를 겁니다. 하지만 요 정도 속도, ESP8266 정도 속도만 되더라도 실제 이제 센서의 데이터를 주기적으로 측정하고 이걸 업로드하는 데는 문제 없다, 충분하다, 뭐 이런 정도고요. 내년에 제가 ESP8266의 다음 버전이 ESP32 버전인데, 얘는 이제 램이 80KB가 아니라 512KB까지 늘어난 버전이 나온 지 꽤 되는데요. 그걸로 업그레이드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예. 그래서 설명을 드렸으니까 실제 실물을 한번 보는 게 나을 것 같네요. 좀 이해하는 게. 아두이노라고 흔히 얘기하면 제일 많이 쓰이는 보드가 바로 요 아두이노 우노 보드입니다. 그래서 이 녀석은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ESP8266보다 40배, 아니죠. 이게 위모스,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ESP8266이고요. 아두이노 보드는 8비트에 램이 한 40분의 1인 이런 보드이고, 지금 띵커블 아이오 키트에 사용하는 건 ESP8266 요게 칩이고요. 요 칩을 위모스 D1이라는 곳에서, 위모스에서 D1이라는 이름으로 이 아두이노 우노랑 비슷한 레이아웃으로, 예, 비슷한 레이아웃으로 만들어낸 게 바로 요 보드입니다. 요 보드를 맨 밑에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고요. 예. 다음 넘어가 봅시다. 다음으로 이제 맨 위쪽에 보면은 센서들 다 제하고 나면 이런 형태로 되어 있는 게 띵커블 IoT 쉴드고요. 그러니까 센서하고 ESP8266 보드를 이렇게 케이블을 사용해서 연결을 해서 흔히 많이 사용하는데, 이게 케이블 연결하는 게 너무 귀찮으니까 바로 그냥 꽂을 수 있도록 제가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요게, 예, 요거 이거요. 대충 보면은 예, 뭐 우리 여기다가 액정 여기다가 이렇게 달고, BM280은 요렇게 여기 오고, GY302 조도 센서는 여기 이렇게 오는 거고요. 나머지 다른 부분 보면은 여기 S8 CO2라고 적혀 있는 건 CO2 센서를 이렇게 꽂으면 CO2 센서가 동작을 하고요. RNA219라고 되어 있는 거는 여기 전류 전압 센서를 꽂으면 전류하고 전압을, 미세 전류 전압을 측정할 수 있고요. 다른 I2C 장비 여기 꽂아서 꽂으면, 예를 들면 뭐 저거 있죠. 산소 포화도 같은 거 재는 것들이라든지 맥박 재는 것들이라든지 이런 것들 꽂을 수 있고, 아니면 뭐 삼축해서 수평 맞춰주는 뭐 그런 것들을 꽂을 수 있고요. 버튼은 여기 꽂혀 있는데, 핀이 사용하는 게 여기 GND D7 5V 이렇게 해서 여기 터치 버튼이 꽂혀 있습니다. 근데 제가 레이아웃을 만들 때 GND D7 5V하고 GND 또 놓은 이유가 뭐냐면은, 여러 센서들 보다 보면은 이 핀 레이아웃이 GND D7 이라고 해서 인아웃하고 5V 이렇게 되어 있는 것도 있지만, 이 다르게 이 인아웃하는 핀이랑 5V GND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서, 그런 디지털 핀 같은 경우 이런 식으로 이쪽 세 개를 사용해서 꽂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고요. 옆에 이제 아날로그 쪽은 토양 습도 같은 경우에 바로 요 GND A0 5V 사용해 가지고 토양 습도 측정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핀들도 다 살아 있어서 5V하고 그 다음에 뭐 저기 다른 여기 핀 꽂아서 이렇게 연결해 가지고 쓸 수 있고요. 코딩을 하다 보면은 이 코딩이 아니고 이것들을 해서 써서 쓰다 보면은 핀들이 좀 부족할 거예요. 부족할 때는 그 부족한 걸 고려해 가지고 여기 5V라든지 그라운드 핀들을 좀 더 만들어 둔 상황이고요. 뒷면에 마찬가지 이런 식으로 핀 꽂지 않고 이런 케이블, 요 케이블 같은 케이블을 꽂아 가지고
이것들을 센서에 이렇게 이쪽 부분들을 센서에 꽂을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전용 케이블도 제가 하나씩 넣어 드렸습니다. 네, 그런 식으로 쉽게 연결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바로 띵커블 IoT 실드입니다. 다시 이제 돌아와서 그러면 잠시 이제 다음 이제 요게 어떻게 동작하는지에 대한 설명을 하기 전에 잠깐 설명을 전기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건전지입니다. 그러면 이게 플러스고요. 그 다음에 이쪽이 마이너스가 됩니다. 예, 마이너스, 이쪽 편이 마이너스고요. 이렇게 뭐 전구 이렇게 병렬로 여러 개 연결을 해도 되는 상황이죠. 이렇게 하면 이제 전구의 전기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를 흘러서 여기 불이 들어오게 되고요. 이제 전기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를 흐른다라고 얘기하는데 실제 전자가 움직이는 거는 마이너스에서 플러스입니다. 예전에 이제 전기 자체를 처음에 관측을 할 때 전자가 비어있는 빈자리가 전자보다 더 이렇게 관측하기 쉬워가지고 아 전기 이렇게 흐르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뒤에 이제 좀 더 자세히 볼 수 있게 되니까 아니네 전자가 이렇게 흐르는 거네. 그래서 전공 자체를 보다 보니까 이런 오해가 이런 이렇게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흐른다고 잘못된 것들이 나왔고요. 여러분이 이 띵커블 IoT 키트에 USB로 나 아니면은 직접 꽂아가지고 전기를 입력하는 것도 그 키트에 여기에 키트가 여기 있으면은 이 어댑터를 통해 가지고 플러스 마이너스 공급을 하는 거고요. 보통 이제 여기에 플러스 쪽에서 이제 띵커블 IoT 키트에서 사용하는 이 입력 전기는 주로 USB와 동일한 5V를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이쪽은 이제 0V라고 얘기를 하고요. 전기가 이렇게 흐르는데 그럼 여기서 이 전기를 쓰게 되고요. 만약 이렇게 요 두 개가 동일하다라고 하면 요렇게 해서 요쪽이랑 요쪽, 여기랑 여기의 전압을 측정하면 5V가 되는데 여기서 2를 하게 되면 이게 동일하다라고 하면 요점 아마 2.5V 정도 될 겁니다. 예, 되는 거고 그래서 보통 우리 이렇게 흐르는 전류는 I는 R분의 V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5V고 만약 요 ohm이 0.5ohm, 0.5ohm이라서 만약 2.5ohm, 2.5ohm이라서 이라고 하면은 그래서 저항이 5ohm이 되면은 5분의 5V 해가지고 1A가 흐르게 되는 거고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ohm의 법칙이고 실제적으로 이 사용하는 전기량은 그 I 곱하기 이 V 해서 이거가 만약 요 경우에 1A가 흐르고 5V씩이니까 5W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전기 얘기를 할 때 폭포수처럼 떨어지는 물이랑 비유를 많이 하잖아요. 여기가 이게 전구 마찬가지 이게 저항이라고 생각을 해도 되거든요. 저항이라고 하게 되면 저항만큼의 물이 떨어지고 떨어지는 거고 그래서 0V 되는 거고 이래서 이제 물이 완전히 떨어진 거라서 이걸 그라운드라고 얘기를 하고요. 보통 검정으로 많이 나타냅니다. 그라운드라고 얘기를 하고 0V는 그라운드 GND라고 얘기를 하고요. 5V는 VCC라고 하기도 합니다. Voltage at Common Gate라고 해가지고 가장 그 회로에서 가장 높은 볼티지라고 하고 있고요. 이 정도를 알고 있으면 이제 대충 이제 설명을 드릴 수 있는데 또 하나 문제가 뭐냐면은 이 아두이노에서 사용하는 건 5V가 제일 높은 온도인데 요즘 나오는 칩들 같은 경우 CPU들은 대부분 다 3.3V를 제일 높은 걸 잡고 있어요. 즉 센서들 같은 경우에도 5V, 3.3V를 입력해도 동작하는 것들이 있는데 어떤 센서 같은 경우 3.3V만 입력해야 되는 그런 센서도 있습니다. ESP8266 칩도 내부적으로 사실 3.3V로 동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키트 자세히 보시면은 여기 보면 여기와
3.3V라고 되어 있는 게 있고요. 여기 5V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5V, 3.3V, 5V 둘 다 사용할 수 있는 거는 밑에다 꽂으면 되는 거고, 우리 BME 480 지금 온도 습도하는 센서 같은 경우에는 3.3V로 동작하는 것도 있고 5V로 동작하는 것도 있는데, 지금 저희가 붙여놓은 건 3.3V로 동작하는 거라서 꼭 여기에 꽂아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GY302 같은 경우 5V에도 동작을 하고 3.3V에도 동작을 하기 때문에 여기 꽂아 주시면 되는 거고요. 12864 이것도 5V, 3.3V 둘 다 동작을 하기 때문에 위에 꽂아도 되고요. 지금 보시면은 근데 12864에서 OLED 꽂는 게 여기도 있고 요 밑에도 있죠. 두 개 만들어 놓은 이유가 자세히 보면 배열이 좀 달라요. GND 5V 시작되고 여기는 5V GND 시작되거든요. 직접 만일 이 4핀짜리 이 액정 화면, 1인치짜리 액정 화면을 사서 OLED 액정 화면을 붙이려고 하다 보면은 어떤 거는 이렇게 GND 5V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어떤 거는 5V GND로 되어 있고요. 요게 이제 거꾸로 꽂으면은 플립 버티칼의 속성을 켜줘야지, 뭐 이게 플립 버티칼 속성이 1이면은 이쪽에 위쪽에 꽂은 경우에 해당하고, 플립 버티칼 속성이 0이면 밑에 꽂은 경우에 해당하는 식으로 각각의 이 OLED 어느 쪽에 꽂았나에 따라서 다르고, 이 핀 자체의 배열도 다르기 때문에 배열에 맞춰서 꽂아야 되고요. 혹시나 만약 핀을 거꾸로 꽂았다 이러면은 보통 그 DC로 동작하는 이런 집들이 그라운드랑 볼티지가 반대돼 버리면은 대부분 고장이 납니다. 뭐 고장이 안 나고 약간 견디는 것도 있는데, 시간이 많이 지나면은 한 몇 분 정도 되면은 고장이 나고 타버리기까지 하거든요. 그러니까 요 GND하고 5V 요것들은 자세히 보시고 꽂아 주시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한테 간 것들은 모두 밑에 쪽에 꽂힌 것들로 같습니다. 지금 배포된 것들은. 근데 이게 제가 이걸 구할 때마다 어떤 걸 위에 꽂고 밑에 꽂고 달라지기 때문에 키트 재조립할 때는 조심해서 보시는 게 좋습니다. 예. 그럼 제가 이제 디지털 아날로그를 얘기하고 오메보치까지 얘기한 이유가 뭐냐면은, 띵커블 IoT 키트 위에 센서를 이렇게 꽂으면은 그게 디지털로 동작하는 경우, 아날로그로 동작하는 경우, I2C로 동작하는 경우, 이렇게 세 가지 경우를 쓰고 있는데, 요거 설명을 드리기 위함입니다. 여러분이 저 터치 버튼인데, 터치 버튼을 있고 지금 IoT 키트가 있으면 요걸 꽂잖아요. 꽂으면은 실제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앞에 핀을 한번 볼까요? 예, 여기 이쪽 부분에 꽂잖아요. 여기 꽂으면 GND D7 5V 칩에 꽂힙니다. 즉 그러면 팅커블 IoT에서는 5V 쪽으로 해서 전기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 터치 버튼에 대가 전기가 0V로 나오게 되고요. 이해되시죠? 이제. 그러니까 여러분이 공급한 USB로 공급한 전원이 다시 이 센서로 이렇게 가게 되고, 이렇게 어, VCC랑 그라운드에 해당하는 전기가 흘러야지 이 부품이 동작을 하는 거고요. 이 터치 버튼은 이제 디지털 출력을 해주는 버튼인데요. D7 핀으로 해서 여러분이 터치를 하게 되면 이쪽에 5V가 걸리고요. 예, 5V가 걸리고, 만약 손을 떼버리면은 0V가 됩니다. 그러면 디지털이라는 거는 뭐냐면은 5V에서 0V 사이 요 안에 여기 볼티지가 걸릴 수 있는데요. 어떤 3V 정도 정해가지고 5V, 3V보다 크면은 1로 하는 거고, 3V보다 작으면 볼트 딱 측정해가지고 이게 3V보다 작으면 0으로 인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터치를 하게 되면 띵커블 IoT 키트에서는 D7 핀을 읽어가지고 얘가 1 아니면 0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는 거는 이제 아날로그 쪽인데요. 아날로그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핀 연결 똑같게 5V하고 그라운드를 연결해야지 여기 전기가 이렇게 들어가니까 이 토양 수분 센서가, 여기 토양 수분 센서인데 동작을 하게 되고요. 토양 수분 센서 중에서 이제 A0 핀에 여기 연결한 이 아날로그 출력이고요. 출력 부분인데, 얘는 이제 마찬가지 여기 걸어보면 0V일 수도 있고 아니면
5V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애매하게 막 3V 이렇게 오더라도 얘는 아날로그이기 때문에 어떻게 얘기하냐면 5V일 때, 자, 여기 아날로그 센서인데 아날로그 센서는 ADC라는 것들을 거치고 얘가 ADC라는 게 아날로그 투 디지털을 컨버팅하는 건데요. 아두이노에서 ESP8266에 사용하는 건 10비트 ADC를 거칩니다. 즉 2의 10승까지 나타낼 수 있는 0부터 시작을 하니까 빼기를 해줘야 되죠. 그러니까 요 10비트 ADC 읽으면은 1023이 제일 큰 값입니다. 그래서 5V, 0V 있어서 0V는 0이 될 거고요. 5V로 만일 여기 그러니까 물이 많아져서 뭐 전기가 많이 흐르게 되면 이쪽에 1023까지 찍히게 될 거고요. 아니면 0V일 거고. 이걸 거꾸로 반대로 하느냐에 따라서 이 값은 반대로 나오기도 합니다. 이런 식으로 ESP8266에서 아날로그라는 것들은 사실은 아날로그 볼티지를 읽은 값들을 디지털로 변환한 값이고 이게 10비트이기 때문에 0에서부터 1023 사이의 숫자인 거고 디지털인 거는 0에서부터 1까지 0 또는 1의 숫자를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지금 띵크바이오키트 지금 들어가 있는 것들은 이 터치 버튼은 디지털로 연결해서 D7 핀을 사용하고 있고요. 아날로그 핀은 그 옆에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 GND A0 있죠. 그래서 GND A0 5V에서 토양 수분 센서를 아까 설명한 것처럼 마찬가지로 해주고 센서 등록을 해주면은 이제 아날로그 값들을 읽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SPI라는 방식을 있는데요. 이거는 뭐냐면 주로 어느 경우에 많이 쓰냐면 칼라 LCD 연결할 때 많이 쓰고요. 그 다음에 또 뭐 많이 쓰냐면은 SD 메모리 어댑터를 연결할 때도 이 SPI로 많이 씁니다. 파일 관련해 가지고는 얘가 좀 속도가 빠른 편이라서 많이 쓰는데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SPI 관련한 장비들 여러분이 연결하려고 할 때는 여기 키트 뒷면에 보시면은 SCK, MISO, MOSI, CS 있죠. 요 4개의 지금 제공되어 된 이거 꽂고 이렇게 꽂아 주시고 그 다음에 이 설명에서 지금 빠져 있는 게 하나를 연결할 때는 이런 식으로 4개 연결하고 VCC, GND까지 연결해야겠죠. 6개의 핀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만약 이렇게 병렬로 해가지고 여러 개 연결할 수 있는데 그때마다 하나씩 늘어나요. 즉 이렇게 3개를 연결하면 4개에다가 하나 늘어서 6개. 그 다음에 VCC, GND는 다 따로 연결해야 줘야 되니까 8개의 핀을 사용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칼라 LCD, SD 메모리 아니면은 잘 사용을 하지 않고 있고요. 지금 이 0.96인치 OLED 같은 경우에 저희는 I2C라는 방식을 사용했는데 SPI 방식으로 되어 있는 핀 배열이 되어 있는 것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저 뒤쪽으로 핀을 빼서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하나가 빠졌네요. 예. 띵커블 IoT 키트에서 지금 한번 보면 여기서 이제 요 액정, 그 다음에 BME 280에서 온도 습도 센서, 그 다음에 조도 센서까지 모두 I2C, I2C, 뭐 I2C라고 저는 얘기하는데요. 방식으로 동작하니까 그것도 잠시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이 가위바위보로 하실 때 손을 이렇게 흔들어서 그 다음에 내야지 가위바위보가 서로 할 수 있죠. 마찬가지 띵커블 IoT 키트라 이 액정에서 그 IoT 키트에서 어떤 데이터를 보내서 액정 화면 뿌리고 잘 뿌렸다 뭐 이런 식으로 통신이라는 개념이 들어가려면 기본적으로 선이 4개는 있어야 됩니다. 즉 VCC라고 해서 전기가 들어가는 그리고 전기가 나오는 0V가 있고요. 그다음에 데이터를 그냥 보내주고 받는 게 아니라 서로 데이터가 싱크가 안 맞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SCL이라고 해서 CL은 여기서 클락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 같은 경우 SCL이라고 안 하고요, SCK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클락을 맞춘 다음에 SDA로 시그널을 보내주면 얘가 읽어서 화면에 뿌리게 되는 거죠. 제가 I2C 방식을 이런 식으로 많이 좋아하는, 거의 대부분 가능한, I2C도 되고 SPI도 되면은 제가 I2C 방식을 선택하는데, I2C가 앞에서 살펴본 SPI보다 P는 적게 사용한 대신에 좀 느려요. 느림에도 불구하고 I2C 방식을 쓰는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이렇게 여기 BM280 지금 온도 습도 센서죠. 여기서 또 꺼내서 케이블링을 이렇게 하면 GY302 BH1750이라고 하는 거는 안에 들어가 있는 칩, 이 조도를 측정하는 칩의 이름이고요. GY302는 일반적으로 이제 많이 부르는 이 칩이 들어가서 되어 있는 센서 자체의 이름으로 많이 씁니다. 즉 I2C를 사용하면 이런 식으로 허브처럼 여러 개를 이렇게 연결할 수 있기 때문에 이론적으로 7비트니까 2의 7승 정도를 연결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개를 연결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녀석을 많이 쓰고 핀도 적게 써서 이 녀석을 이 방식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여러 개 연결되어 있으면 데이터 보내면 쭉 전달되는데 내 건지 아닌지 얘가 알아야 되잖아요. 또 보내줬으면, 다시 돌려 보내줬으면 띵커블 IoT 키트에서는 어디서 온 거지? 온도 습도를 읽었어요. 읽었는데 돌려 보냈어요. 온도 습도 보내줘 했으면 보내줘라는 신호를 얘한테 가야 되는 거고, 얘가 읽어서 돌려줬으면 내 거야 라는 것들이 가능해야 통신이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주소가 들어갑니다. 각각 주소가 있고요. 뭐 0x 뭐 어떤 숫자 두 개로 되어 있는 주소가 있어서 통신을 할 때 0x 몇 번 준비해, 0x 이제 요청해, 그러면 나 0x 데이터에서 보내주게 되는 거고요. 이게 느리다라고 하는 거는 당연히 이런 식으로 여러 개 연결되니까 느릴 수밖에 없는 구조긴 한데, 저희가 뭐 측정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어서 이런 각각마다 고유한 주소가 있는 거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쭉 살펴보면, 여기서 한번 살펴봅시다. 지금 여기 보시면 이 녀석을 밑에 빼서 보면은, 어떤 사람 같은 경우에 여기 4핀만 이렇게 돼 있고요. 어떤 사람은 요 밑에까지 다 납땜이 돼 있는데, 지금 보시면 VCC, GND, SCL, SDA 있고 CSB, SDO 납땜 안 된 부분들이 있죠. 요게 있는 이유가 이제 CSB에 0이 되면은 1이 될 때랑 요 자체가 동작하는 주소가 달라집니다. 즉 주소가 충돌하는 경우에 이게 여기에 그라운드를 연결할지 요 핀을, 아니면 VCC를 연결할지에 따라 가지고 동작을 하게 되는 거고요. 꽂을 때는 사실은 제가 만들어 놓은 거는 주소 충돌하는 게 아직까지 센서들이 없어서 요거를 그냥 꽂아주시면, 여기 4핀에 맞춰서 꽂아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나머지 센서들도 이게 BH1750도 하나 비어있는 게 바로 이 케이블 셀렉트 역할을 하는 걸 거고요. BM280 요 녀석은 그냥 액정은 그냥 4핀, 핀 4개짜리입니다. 그래서 여러 개 병렬로 연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핀도 적게 사용한다는 장점 때문에 제가 많이 쓰고 있고요. 실제 예전에는 제가 처음에는 어떤 걸 만들었었냐면 이 녀석인데요. 이게 그냥 쭉 연결되어 있는, 회로 보면 쭉 연결되어 있죠. 즉 키트에서 이걸 꽂아 가지고 여기 제 위치에다 꽂아주고, 그다음에 여기서는 병렬로 이렇게 쭉 여러 개의 센서, 여기 이 경우는 최대 4개까지죠. 4개의 센서를 연결해 줄 수 있는 이런 허브 형태, I2C 허브 형태를 만들어서 예전에 작업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제 다음으로 시리얼 통신이라는 것들을 잠깐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요. 여기는 RX고, RX는 리시브란 뜻일 거고요. TX는 트랜스밋 뜻입니다. 그래서
띵커블 IoT 키트가 다른 기기라든지 센서를 연결할 때 시리얼 통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저희가 사용하는 게 CO2 센서 같은 경우, 그 다음에 미세먼지 센서, PM2.5 미세먼지 센서 같은 경우에 바로 시리얼 통신을 하는데요. 얘는 TX로 보내주면 이쪽에서 RX로 받고요. 또 이쪽에서 TX로 보내주면 RX로 받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통신하는 시리얼 통신하는 뭐 대표적인 예가 뭐 USB 같은 것도 좀 더 비슷한 방식. USB 같은 경우도 4핀 USB 같은 경우 비슷한 방식으로 동작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띵커블 IoT 키트에서도 보면은 밑쪽에 보면은 요런 동영상 보시면 여기 보시면 5V RxTX 있죠. 이쪽에 이걸 꽂아가지고 다른 뭐 미세먼지 센서나 CO2 센서 연결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CO2 센서 같은 경우에 여기 바로 여기 이쪽 CO2 센서 5핀, 4핀짜 여기에 꽂아도 되는 S8 센서 같은 경우에 꽂아도 되는 식으로 되어 있고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는 뭐 띵커블 IoT 키트 ESP8266 두 대끼리 서로 통신을 한다. 이러면은 이런 시리얼 통신을 사용하고요. 또 여러분이 대학원 가서 실험 장비들 보면은 이 시리얼로 동작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제가 지금 갖고 있는 실험 장비 보면은 이 녀석, 이 녀석은 CO2 측정해주는 센서인데 이렇게 보면 USB로 충전 단자도 있는데 사실 이쪽으로 시리얼 출력도 되거든요. 시리얼 출력이 되어서 USB도 비슷하게 이렇게 해서 띵커블 IoT 키트로 뭐 읽어드릴 수 있고요. 대다수 시리얼 통신이 가능한 장비는 얘가 데이터를 어떻게 보낸지에 대한 규격만 알 수 있으면은 띵커블 IoT 키트의 그 데이터를 읽어가지고 인터넷 서버로 전송을 하는 식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통신 방식 디지털과 아날로그 살펴봤고 이건 3핀 계열인 거고요. SPI I2C 시리얼은 4핀 정도 케이블 4개는 연결해야 되는데 SPI는 칼라 LCD, SD 메모리에 파일을 저장하는 경우에 쓰고 I2C는 이제 제가 좋아하고 핀을 적게 사용하고 여러 개 주렁주렁 달 수 있어서 뭐 저렴한 센서들 같은 경우 대부분이 I2C로 동작을 하고 있고요. 단점은 속도가 느린 편이다. 하지만 우리가 쓰는 데는 문제없다. 그리고 시리얼 통신하는 것은 비싼 센서들, CO2 미세먼지 센서, 그리고 여러 가지 실험 장비들 시리얼 통신을 하게 되고, 띵커블 IoT에는 이런 식으로 케이블링을 하게 되고, 그 데이터를 읽어가지고 보여주거나 인터넷 서버로 전송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구조로 되어 있다. 설명을 드리고요. 이제 보시면은 ESP8266 보드, 아두이노 우노보다는 대충 한 40 이상 빠른 거에다가 띵커블 IoT 코어 프로그램이 올라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안에 실드라고 하는 건 사실 케이블링 하는 거를 대신해 주는 역할 뿐이다. 여기 보시면 실드 제가 분해해 놓은 게 분해해서 보여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된 있는 이걸 다 빼고 나면 이 녀석은 사실은 브레드보드랑 케이블 연결하는 것들을 대신해주는 역할로 그냥 만든 PCB보드. 이 안에 사실 뭐 어떤 칩이나 이런 것들 전혀 안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케이블 배선만 되어 있습니다. 배선을 편하게 하는 걸로 되어 있고, 화면 센서로 해서 BME280, BH1750 들어가 있고, 터치 센서 들어가 있는데 얘는 3핀으로 해서 요 실드에 꽂혀 있고, 여기는 4핀으로 꽂혀 있고요. I2C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 인풋 아웃풋이 이제 됐고요. 띵커블 IoT 키트는 결국은 ESP8266 보드를 여러분이 사용하는 이 8266 보드를 센서를 좀 케이블링 없이 바로 쓸 수 있도록 실드를 만들어 놓고 코딩을 하지 않고도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겁니다. 다음번 교육에서는 이제 문제가 생긴 경우에 지금 이해를 했으니까요. 이 이해한 내용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다시 재조립하고 그 다음에 아두이노 IDE 프로그램 사용해가지고 문제가 어디서 생겼는지들을 살펴보는 시리얼 모니터링을 통해가지고 일부러 에러를 한번 내보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